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2일 금요일 아침 9시 23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지만 FOMC 회의의 영향 때문이다. 그래서 하락했다라고 말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충분히 FOMC 회의의 영향이다 라고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만큼 FOMC 회의의 내용이 매파적이었고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2거래일 연속으로 급락,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나스닥입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해서 굉장히 좀 분위기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삼각 수렴형이었어요. 삼각 수렴형에서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있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척 속임수를 한번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다 꽂은 게 요게 이제 진짜였죠. 아래쪽으로 가는 게 진짜였죠. 참고로 이 삼각 수렴형에서 마지막 속임수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삼각 수렴형이 특히 속임수가 많은 패턴이긴 하거든요. 이거 좀 우리가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래쪽으로 가는 척 했다가 위로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위쪽으로 가는 척 했다가 아래로 내리꼽는 경우도 많고, 하여튼 이 삼각 수렴형이라는 거 자체가 이 패턴이 좀 속임수가 좀 특히 유달리 많은 그런 패턴인 것 같긴 합니다. 제 경험상요. 하여튼 삼각 수렴형이었고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았고 아래쪽으로 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다. 근데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아직도 3개월 동안 만들어놨던 그 큰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아직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큰 추세가 하락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지 하락 전환을 완전히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두 개 차이를 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가 이렇게 2거래일 연속으로 급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Fear and Greed Index 이런 걸 보면은 벌써 Fear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이거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건 이제 별로 우호적인 게 아닙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계기판이 좀 넉넉하게 남아 있어야 좋은 건데 계기판이 벌써 Fear까지 내려왔으면은 앞으로 떨어지더라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별로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인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걸로 봐요.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고금리가 더 오래가 아니고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이 FOMC 회의 끝나고 주식시장까지 급락하니까 지금 약간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너무 좀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과적으로 지난번 만기의 영향 때문이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만기가 지난번에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좀 변동성이 좀 심했잖아요. 특히 이때 급등했다 그대로 다 되돌리지 않았습니까? 이 순간부터 만기일부터 해갖고 변동성이 좀 확대되기 시작했죠, 이번에. 하여튼 이런저런 영향으로 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격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덕분에 심리도 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이 방향성 자체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하단에서 잘해야 된다고요. 그죠? 나스닥인데 박스권 하단 어딥니까? 여기쯤일 거 아니에요. 여기 전저점 있는 이 자리일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잘해야 하락 전환이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 위쪽에서 잘해야 이게 상승 전환하는 거고요. 박스권 중간에서 백날 잘하면 뭐합니까? 그래봐야 박스권인데, 그죠?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중간에서 너무 좀 오버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하락에 유리한 게 맞아요. 예.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 맞고요. 뭐 다중고점형을 만들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하락할 위험이 커졌다. 하방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유리한 시점이 되는 건 맞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단기적으로 좀 오버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말씀 여기서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약간 좀 너무 하락으로 좀 너무 언더슈팅기가 좀 심한 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박스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박스권 하단 자리에 거의 다 와가고 있기 때문에 하방 추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박스권 하단부에 와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거나 상방 베팅하는 게 어쩌면은 더 논리에는 맞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방 투자하고 주식 사는 거는
좀 합리성이 좀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 놓고 보면 지지선 부근이기 때문에 주식 매수하고 뭐 상방 베팅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때일 수 있다고요. 그죠? 오히려 지금 가장 하면 안 되는 거는,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이런 상황에서 하방 추격하는 게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차라리 반등이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그게 맞는 거지. 지금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장이 아니죠. 지금 횡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3개월째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추격을 하면은 굉장히 피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까지를 좀 살펴봤고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들 좀 먼저 보자면은, 영국에서 기준금리 결정했죠. 영국 통화정책회의 했죠. 영국이 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모두가 금리 인상, 25bp 인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높은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영국 물가지표 물론 예상치에는 조금 하회한 거를 어제인가 확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았죠. 고물가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모두가 인상 예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택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이 BOE가 이 동결을 택한 것은 한국은행과 비슷한 처지라고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처지가 어떻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 따라서 계속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면은 이 가계부채 문제 이런 거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못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은요. 그러니까 한국의 처지는 뭐다? 뭐 가계부채가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금리 인상에 민감하다고요.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해도 사실 많은 이 대출들이 장기금리에 좀 연동이 좀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해도 좀 막상 민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제한적인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매년 그 대출 갱신하고 3년 5년마다 대출 갱신하고, 미국과 다르게 좀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대출의 만기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한국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미국 따라 못 올리는 게 있다고요. 근데 영국도 이와 비슷한 처지라고 합니다. 뭐 가계부채가 심각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도 이 대출의 만기가 보통 짧게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기준금리 인상에 굉장히 민간 경제가 좀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도 그래서 동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미국 고용지표는 역시나 너무 좋았죠.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가 22만 5천이었는데 20만 1천 나왔죠. 이니셜 잠리스 클레임이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낮았다는 거는 미국 경제가 또 좋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영국은 이런저런 우려 때문에 금리를 높은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했고, 미국 경제는 좋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그죠? 달러가 올라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다. 영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금리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긴 했으나, FOMC 회의의 영향이 좀 강했죠. 그죠? 미국 경제는 좋다. 뭐 이런 논리가 또 퍼졌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등 이런 것들을 보고, 또 FOMC 회의 영향 등등으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 크게 오르고 달러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 두 개 모두 다 증시에는 좋지 않은 거죠. 증시엔 악재죠. 그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는 시작부터 약했고 장 막판까지 약했습니다. 원웨이로 오래간만에 시원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크게 올라서 떨어졌다. 어제 FOMC 회의의 영향 등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고요. 잠시 그래서 그 반응을 좀 보고 넘어가자면은, 달러 인덱스 올랐다가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계속 상승 시도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죠.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고점 여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된 거지,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은 충만합니다. 지금 잘 움직이고 있어요. 잘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승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드디어 이 상승 추세로의 온전한 전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상승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이런 반응이 있었다
확인했고요. 금리가 어젯밤에 엄청나게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영국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FOMC의 영향과 미국 경제는 좋다라는 미국 경제 고용 지표 보고 미국 경제 그래도 튼튼하네, 그런 자신감 등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올랐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4.55에 도달을 했습니다. 4.5. 여기쯤에서 좀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잘 봐야 되겠는데요. 금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변동성이 확대된 거죠. 지금까지 차분하게 움직이다가, 지금까지 저항을 앞두고 차분하게 움직이다가 저항이 없어졌다. 신고가 영역이다. 이제 신고가 영역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급등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급등을 했죠.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좀 잘 봐야 될 거예요.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언제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긴 한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가던 방향을 돌리기 위한 속임수인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시세의 시작, 가던 방향을 계속해서 강화해서 더 큰 시세가 나겠다라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일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1번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어쨌든 10년물 국채 금리도 연준의 통화 정책 이런 걸 따라가고 있고, 연준이 그 금리 인상 목표가 fairly close라는 표현을 쓰긴 썼죠. 어쨌든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끝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끝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이야기 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좀 고려를 해보면 또 더군다나 높아지고 있는 높아지고 있는 연체율이나 부도율 이런 걸 좀 고려를 해보면은 사실 지금 금리 수준은 굉장히 좀 시장에 좀 큰 부담을 주고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런저런 점들 고려해 보면 지금 일단 오버슈팅, 지금 슈팅성, 변동성 확대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방향을 꺾기 위한 좀 마지막 오버슈팅 이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침 타이밍도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이야기 했죠. 재료 노출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런저런 점들로 인해서 저는 일단 1번의 무게를 조금 더 높게는 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앞으로 5%를 찍고 6%를 찍기 위해서 어젯밤에 급등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엔 좀 죽기 위해서 이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오버슈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말대로 여기 오버슈팅이 나와서 이제 앞으로 방향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이제 채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채권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슈팅성 시세죠. 급등, 약간 이제 비이성이 가미된 그런 시세란 말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 슈팅이 걸렸죠. 한 번 걸린 놈이 한 번으로 안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 세 번 정도 슈팅이 연속적으로 엄청나게 급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죠. 물론 이건 채권시장이라 그런 그 주식처럼 정신 나간 슈팅은 안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슈팅이 한번 걸렸기 때문에 한 번 슈팅 걸리는 게 어렵지, 한 번 슈팅 걸린 놈이 두 번, 세 번 더 급등하고 슈팅 나오는 건 별로 어렵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점들 좀,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일단 모른다라는 걸 일단 좀 알아야 되겠고요. 다만 이런 급등이 제 생각에 이제 금리 상승이 금리 상승이 조만간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좀 어제 급등에 좀 내포되어 있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분명히 어젯밤 근데 이거는 이렇게 금리가 올랐다는 건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한 거 맞죠? 그죠? 금리가 크게 오르니까 증시가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금리가 시장의 모든 것을 다 말아먹었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물 금리들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2년물 금리는 어젯밤에 오히려 떨어졌죠. 차분하게 잘 오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전고점 돌파 한착, 3월 달에 만들어놨던 전고점,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돌파 한착하고 피로감이 있었겠죠. 피로감에 대한 이 피로감 소화를 좀 거치는 과정이고 조정이라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잘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2년물 금리가 떨어지고 10년물 금리가 크게 올랐으면 어떻게 됐겠다? 베어 스팁이 일어났구나.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모습을 좀 살펴봤고요. 미국 증시 이야기 간단하게 했죠. 네. 애플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애플이 어제 장 초반에는 좀 오르길래 이거 미국 증시 덜 빠지는 거 아니야? 미국 증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시원하게 빠지더라고요. 어젯밤엔 분명히 미국 증시에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좀 추격엔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고, 애플이 근데 이제 중요한 자리까지 왔어요. 애플이 직전 저점 다시 터치했죠. 전저점 자리 다시 터치했습니다. 다시 테스트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젯밤 지지력이 아니고 강력한 매도세를 확인한 거죠. 올랐다 빠졌으니까요. 사실상 이제 붕괴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애플은 죽는 게 자연스러워. 그러나 당장 그게 어젯밤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죠? 이런 자리가 붕괴되려면 장중의 붕괴가 아니고 이제 시작부터 붕괴되는 그런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시가가 이 선 위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당장 이게 붕괴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하여튼 일단 붕괴 직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왔어요. 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요. 가장 가장 덩치 크고 주식시장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지난번 역사적 고점 21년 겨울에 만들어놨던 그 고점대를 결과적으로 안착에 실패를 한 거고요. 이 위에는 다 오버슈팅이었고, 지금 이 자리 붕괴되면은 레벨 다운입니다. 그죠? 레벨 다운이면서 목표치가 어디까지 열리냐? 저 밑에까지 목표치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 밑에는 지지력이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올라올 때 워낙 급등세로 시원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별로 지지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장기적인 증시의 전망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어두워지지만 이제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또 많이 빠질 수 있겠죠. 이 힘 조절 잘 해가면서 빠져야 됩니다. 슬슬 힘 조절 잘 해가면서 빠져야지, 어젯밤 미국 증시 나스닥 빠지는 꼬라지처럼 이렇게 빠지면은 한 3, 4일 빠지다가 또다시 급반등 나오고 또다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힘 조절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금리가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세계 증시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세상이 좀 난폭해지고 있는 거예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부터 해가지고 이 FOMC 회의란 재료를 거치면서 이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갈수록 이제 세상이 좀 혼란한 구간으로 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추격에 좀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변동성 지수도 지금 보시면 증시 변동성도 드디어 올라왔죠. 그죠? 예. 채권 시장 변동성이 커지니까 증시 변동성도 따라 커지고 있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지금 어쨌든 증시의 위기 그 증시가 매우 위험한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증시가 박스권인 것처럼 변동성 지수도 보시면 박스권입니다. 그죠? 여기서 잘 해야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아직은 모르죠. 그죠? 저항입니다. 변동성 지수 저항에 걸쳤기 때문에, 또 증시는 지지선에 걸쳤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세의 연속성, 단기적으로 너무 하락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자꾸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변동성 지수가 이 자리를 넘어갈 거면 여기서 이제 몇 거래일 정도 또 저항 테스트하고 그제서야 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넘어간다 하더라도, 나스닥이 전저점 붕괴시킨다 하더라도 여기서 몇 거래일 정도 지지력 테스트하고 몇 거래일 동안 싸우다가 그러다 이제 붕괴가 되겠죠.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붕괴가 되면은 이건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여기서 당장 이게 전저점이 붕괴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적당히 느긋한 하락이 나오면서 또 그냥 사람만 답답하게 할 것 같고,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 중요한 자리에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자리를 어떤 식으로 붕괴시키냐에 따라서 앞으로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의 좀 기분이,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의 운명이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그래서 일단 증시에 관련된 부분 쭉 다 봤고요. 유럽 증시 좀 잠깐 보자면은 이렇죠.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단에 내려왔죠. 예. 유럽 증시도 추세 전환, 본격적인 하락 전환, 레벨 다운의 위기가 커졌으나 아직 붕괴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직 붕괴될 것 같지만 아직은 혼조한 구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국 마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쭉 살펴봤고요. 이제 다른 내용들, 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쭉 다 봤으니까요. 이제 다른 내용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는 어제 달러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서 일단 89달러 부근을 지켜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제유가가 상승 중 눌림으로써 그냥 건전한 눌림으로써 인정을 받으려면은 89달러는 안 깨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89달러는 훌륭하게 잘 지켜줬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국제유가는 더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 상승 추세에 변화 없습니다. 상승 중 건전한 눌림이다 라고까지 일단 봐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더 빠지면은 이제 그건 건전한 조정이 아니고 그거는 진짜 약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제유가의 상승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는 지난번 직전 고점 여기죠. 81달러, 82달러의 저항 때문에 상승이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상승세 자체는 여전한 겁니다. 물론 미국은 이 국제유가의 상승을 굉장히 싫어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긴 하죠.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에 좀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사우디 니네 제발 증산 좀 해라 좀 그런 이야기 하려고 여러 가지 뭐 노력을 좀 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 아직까지 국제유가는 상승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본 자료들 중에 하나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관점인 것 같아서 좀 말로만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미국이 국제유가의 상승을 바라지 않는 것에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최근에 중국이 위안화로 이제 원유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달러의 힘이 줄어들고 있다. 자꾸 국제유가 올라봐야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위안화의 결제 금액이 자꾸 커지겠죠. 그러니까 위안화의 영향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또 그리고 달러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래서라도 국제유가의 하락을 바란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시각인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죠? 미국은 이래저래 유가의 상승을 바라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 등등이 있어서 유가의 상승을 바라진 않는데요. 미국이 바라지 않는 거와 달리 일단 미국은 일단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도 굉장히 지금 최저 수준이고요. 중국은 경기 둔화라고 하는데 중국의 원유 수요도 꺾이지 않는 상황이고 하여튼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국제유가에 지금 다행인 거는 유가 상승세에 다행인 거는 최소한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는 끝났다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해요. 9월 말이죠. 9월 말은 이제 유가의 성수기는 유가의 어떤 그런 강한 수요가 있는 그런 계절은 아닙니다. 이제 갈수록 겨울이 되면서 원유 수요는 조금씩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절적인 측면에서는 유가의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일단 상승세 여전하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요. 일단 요까지 좀 우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다 봤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러셀 지수 이런 거 하락 계속되고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이런 하락 이런 거는 좀 단기적으로 조금 좀 과해 보인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슈팅성 시세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이게 언제까지 더 계속될지는 모른다. 끝을 예상하려고 하지는 말자 싶습니다. 지금 하여튼 세계 증시가 채권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증시도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혼란한 구간에 왔는데 절대적으로 추격은 좀 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보시면 지금 5일선과 이격이 2.2%예요. 이 정도면 역대급 많이 빠진 거예요. 솔직히 제가 단기 하방 투자자였잖아요. 만약에 제가 단기 매매 좋아했으면은 저는 지금쯤 그냥 이제 하방 포지션 청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았겠죠. 다시. 근데 솔직히 이건 좀 너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언더슈팅 심화되고 있다. 어제도 충분히 심했어요. 오늘도 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슈팅은 몇 번이든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여튼 오늘은 좀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는데 박스권 붕괴시킨 거냐? 그것도 아니죠. 결과적으로 직전 저점 여기 붕괴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지선이잖아요. 지지선 부근에서 쇼하면은 매수 세력만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이 차라리 한국 증시는 코스피는 차라리 지금 주식을 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때입니다. 물론 아직 매수세가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사고 전 그런 짓을 안 하겠지만 당연히 전 하방 들고 있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는 그만큼 지금 하방 추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
차라리 코스닥이 더 건전하게 잘 빠지네요. 그죠? 코스닥이 차분하게 5일선과 이격 별로 안 들리면서 차분하게 잘 빠지네요. 물론 이 코스닥도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된 건 맞습니다. 예. 하여튼 코스닥은 차분하게, 비교적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고, 코스피는 좀 너무 급락이 좀 심한 것 같긴 합니다. 단기나 폭과대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요까지 봤고요. 오늘 저기 아침에 일본의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 물가지표 여전히 높구나라는 걸 확인했어요. 예상치가 3이었는데 3.1 나왔습니다. 코어 물가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일본도 물가가 높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오늘 이제 잠시 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일본 금리 결정 있는 날이고 우에다 총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일본의 정책까지도 좀 한국 장중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런 통화정책회의 장중에, 한국 장중일 텐데요. 한국 장중에 이런 회의가 열린다는 거는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에다 총리가 별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이게 증시가 반응을 굉장히 크게 할 수도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그리고 최근에 엔화가 역사적 고점 부근에 와 있잖아요. 150엔에 거의 다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엔화 때문에라도 긴축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일본이 긴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한국 증시에는 분명 악재인 건 맞긴 맞는데요. 근데 이제 우에다가 긴축이란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엔화 강세 이런 게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영향으로 이 원화 강세 나타나면서 증시도 조금, 한국 증시도 조금 좀 어거지로 좀 반등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우에다 긴축 신호 언급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했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일본 물가지표 예상치보다 조금 높아졌고, 그리고 엔화가 특히 이 엔저가 역대급이기 때문에 엔저 때문이라도 좀 긴축 이런 거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잘 봐야 될 겁니다. 아무튼 일본이 긴축한다라는 것도 세계 증시에 별로 호재는 아니죠. 예, 악재입니다. 일단 요 정도. 다만 이제 FOMC 회의 앞두고 지금 FOMC 회의 직후에 세계 증시는 좀 단기적으로 너무 좀 낙폭이 좀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긴축 언급 이런 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재료 노출이다 그러면서 호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좀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봐야 될 좀 중요한 이벤트고요. 그리고 저기 중국이 좀 약간 스탠스가 좀 바뀐 모양이더라고요. 그 경기 부양이 급했는지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시장 흐름을 지켜보겠다라는 의중을 내비쳤다라고 하고 있죠. 사실 그래요. 이게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게 물론 이제 안 좋으니까 올라가는 건데, 그만큼 근데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면은 이 경기 부양의 효과도 크게 나타나긴 합니다. 사실 경제가 안 좋아서 환율이 올라갈 때 그거를 무조건 방어할 거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중국도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환율이 그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중국 물건 잘 팔릴 수 있겠죠. 그러면 경제가 회복되기 쉬워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치 하락을 뭐 용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전부는 아니다. 뭐 요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좀 환율이 좀 높아지는 거를 일단 뭐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어떤 스탠스 변화이지 않나 싶어요. 원화에도 당연히 영향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원화는 역시 사이에 꼈습니다. 엔화와 위안화 사이에 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보일지 알 수 없는 가운데 하여튼 근데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죠? 우리 원달러 환율도 박스권 상단이 한 1342원, 41원 박스권 상단 자리에 지금 걸쳐 있기 때문에 원화도 지금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떠한 작은 재료라도 있으면 이게 하락이 지금 자연스러운 데지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이 정도 살펴봤고요. 그죠? 뭐 요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 겁니다. 패드의 긴축 장기화 지금 이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금리가 크게 올라서 시장이 흔들린 겁니다. 그죠? 요까지 보면은 다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장에 좀 그런 우려가 좀 너무 지나치게 지속되고 있어요. 고금리가 더 오래 아니고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 일단 단기적인 하락은 여기쯤에서 일단락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좀 주의해야 될 시점입니다.
하방 추격은 좀 절대적으로 좀 위험한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